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CPI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날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타리프 혹은 관세 관련된 정책이 아무래도 3월 달에 시작이 된 만큼 본격적으로 사실 2월 달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전반적으로 3월 관세 때문에 2월에 수입한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CPI 인플레이션 혹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미동부 기준으로 오전 8시 반에 이제 그때부터 발표가 되게 되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9시 반이죠. 이제 9시 반 정도가 될 예정인데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번 달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사실 매우 안 나왔어요. 사실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냈고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운송비, 전기, 가솔린 가격들이 크게 올라주면서 예상외로 더 크게 올라주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상승의 이유가 됐죠. 특히 자동차 보험들과 데크리에이션 관련된 가격들, 중고차 및 트럭, 의료, 통신, 항공료에서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요. 의류, 개인용품, 가구 및 생활용품에서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번 달에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가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이 가격을 함부로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먼저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달 기준으로 0.3에 0.3 양쪽 다 코어와 헤드라인 양쪽 다 0.3으로 잡혀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코어가 3.1 그리고 헤드라인 2.9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예상치 전체는 일단 예상보다 조금 더 애매하게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헤드라인 CPI는 한 달 기준으로 0.23에 0.27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상황이고요. 1년 기준으로는 2.83에 3.16으로 재미난 건 코어 CP에 대한 예상치가 시장의 컨센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페드워치2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단 나오기 전 상황,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를 이번 달 안에는 안 할 거다. 3월 중반에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로 안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음식들 가격은요. 전반적으로 2월 중후반쯤에 갑작스럽게 곡물들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달과 비슷한 가격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내려가거나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음식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슬슬 음식점들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내리는 가게들이 꽤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전반적으로 코코아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소프트 제품 가격들, 뭐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고기를 제외한 음식품들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이제 슬슬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어떻게 보면 커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코코아 가격이 슬슬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가격, 설탕 가격 또한 전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기에서 고기 가격은 전달과 비슷한 가격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재미난 건 제가 그로서리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장 보러 가서 장을 보는 품목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는 한 달 사이에 0.7%가 오르긴 했거든요. 다만 냉동 제품이 떨어진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가 다음 달에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2월 달에 전반적인 곡물 가격들의 급락, 드디어 코코아 가격이 꺾인 것, 그리고 계란 가격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이미 전달에 높게 올랐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음식 가격들은 이제 중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재미난 사실인데 제가 주변에 외식에서 먹는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안정세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안정세를 찾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밖에서 나가는 사람, 밖에서 나가서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음식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에는 관세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음식점들이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음식 쪽들은 이번은 전부 다 중립 쪽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솔린 가격은 2월 중반부터 관세 관련된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트럼프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인터뷰하면서 경기 침체는 관세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자, 일단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가솔린 가격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2월 중반에 떨어지면서 1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과 비슷한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가솔린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히링 오일, 난방유 관련된 가격들은 전달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고요. 아마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건 아마 미국 내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주기 시작하는 봄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전기 가격은 요즘에 전기 가격은 사실 멈출 수가 없네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 서버 데이터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기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사실 이게 가장 문제죠. 일단 소비자들이 받는 프로페인 가격이 우리가 뭐 난방을 위해서 쓰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 쪽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하죠. 일단 이게 원래 우리들이 소비자라 받는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인 천연가스의 선물 거래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이 되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전달보다 상승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2월 동안 상승했다라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난방유 쪽은 계절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난방유는 하락, 가솔린 가격은 전달과 비슷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재나 에너지 전체는 중립이 나오겠지만 에너지 서비스 쪽에서는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서비스 가격 자체는 전달에 비해서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다시 코어 CPI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하자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불리는 자동차 가격이 좀 희비가 갈렸습니다. 일단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 나오는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게 이 중고차 가격은 참고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거든요. 이 B2B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전기차의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0.32%가량 상승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신차든 중고차든 가격을 내리긴 어려울 거예요. 이미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 가격,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많은데 그런 자동차 가격이 관세가 붙을 거다라고 예상된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는 짓을 미리 할 메이커들은 개인적으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자동차 가격은 중립 쪽에다가 놓는 게 아마 좀 최선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게 되면 3월 도입 중순에 도입된 새로운 관세들로 인해서 현물 원자재 가격이 이미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가격들이 상승하긴 했지만 다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해상 운임 가격들이 유일하게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미리 상승하는 건 막을 수 없긴 했다. 왜? 다들 관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먼저 원자재를 구입하고 싶어 하니까 그로 인해서 원자재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비싸게 불렀겠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긴 했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달에 반영되지는 개인적으로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달 관세 부과가 되는 시점부터 반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업자들한테 야 우리 가격을 올릴 것 같은데 우리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25% 가격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야 공급업체들 니네들이 양심 있으면 10% 가격 깎아줘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전반적으로 굿즈들에 대한 가격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떨어뜨리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굿즈들에 대한 가격들은 중립 쪽에다가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주거비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계절성 관련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맘때쯤이 사람들이 렌트를 찾는 시간대라서 혹은 계절대라서 전반적으로 이맘때 렌트비가 상승하는 건 사실 당연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가격 상승치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게 관찰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주거비 쪽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상승에 가까운 지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ISM 서비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서부에서 일어났던 화재가 이번 달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크게 상승하는 지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서비스 쪽은 전반적으로 중립 쪽에다가 놓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가격이나 아니면 주거비 관련된 가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서비스는 사실 중립 아니면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줍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운송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송비 자체는 오션 프라이트라고 하죠. 이제 배를 통해서 물건을 선적시키는 가격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하락한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운송비 쪽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변수긴 한데 하락 쪽에다가 한번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의료 서비스 쪽은 개인적으로 중립에다가 여러 가지 포착을 해놓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예상치 컨센서스가 0.3에 0.3인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특히 코어 CPI 관련해서 제가 서비스가 중립에다가 놓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쪽에 해당하는 중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CPI 자체가 관세 전쟁이 3월 달에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눈치를 보려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적었을 것 같고 아마 관세 전쟁에 대한 맞배기 같은 느낌으로 0.3% 언저리에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도 요맘때쯤에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할 겁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CPI에 대한 예상치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올라오면 제가 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예상치는 0.3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정도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번 CPI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에 대한 예고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나오는 지표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 당일 날에도 여러분들 꼭 유선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서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유선남의 컨센서스 재미로 보는 컨센서스는 0.3에서 0.4 CPI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잡아놨고요. 2.9에서 3.0, 3.1에서 3.2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이번 달에 예측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모든 소식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CPI에 대한 정보들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바로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